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오늘은 8일편 6장 할 차례입니다. 8일편 6장. 8일편 6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계시가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려 하자 공자가 여묘에게 말했다. 내가 막을 수 없었겠느냐? 내가 막을 수 없겠느냐? 여묘가 말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아 슬프도다. 내가 태산이 어찌 예를 잘하는 인방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리가 있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개략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계시, 이게 사만의 한 가문인 계시가,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월권을 했던 그러한 가문입니다. 계시가 태산에서, 태산은 명산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제후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후라기보다 제후가 아니라 천자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명산입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려 하자 천자들만이 제사를 지내는 태산에서 계시, 제후인 계시가, 천자도 아닌 계시가 제사를 지내려 하자 공자가 여묘한테 말했습니다. 여묘는 계시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인 여묘가 계시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계시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여묘한테 공자가 말했습니다. 네가 막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계시가 지금 월권을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법을 갖다 어기고 있는데 내가 막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묘가 말했습니다. 아우, 제가 막을 수 없습니다. 제 능력 바뀝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한탄을 했습니다. 아 슬프도다. 내가 태산이 어찌 예를 잘하는 인방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리가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예법의 붕괴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공자의 탄식, 공자가 이러한 예법의 붕괴와 도덕적 타락을 한탄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법 붕괴와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공자가 좀 노했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태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산입니다. 예로부터 하늘과 땅을 잇는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황제들이 즉위한 후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봉선의식을 거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봉선, 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뜻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바치는 제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황제들이 직접 이곳에 올라가서 태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올리고 천자의 권위를 다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적인 의례였습니다. 황제가 천명을 받아 통치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하늘과 땅에 감사를 드리는 매우 엄숙한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태산에서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천자에게만 있었고 계시와 같은 제후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후 가문인 계시가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 예법을 어긴 월권행입니다. 공자는 계시가 감히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려 한 것을 두고 당시 계시 가문의 가신 또는 가정관리인이었던, 그러니까 가정관리인, 계시 집안의 가신 또는 가정관리인, 오늘날로 치면은 정치고문이나 행정관료, 그러니까 계시 집안의 일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여묘에게 왜 네가 막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묘가 아이고 저는 능력 바뀝니다. 이렇게 손사래를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것을 도덕과 정치의 정치 질서의 붕괴로 보고 개탄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공자는 계시가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엄중한 정치적 도덕적 일탈로 보았던 것입니다. 태산이 부당한 제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듯 행동한 여묘와 계시를 비판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하는 인방도 태산이 어떻게 그런 예법 위반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시의 예법 위반을 간접적으로 꾸짖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방은 예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공자는 인방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깊은
슬픔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진가가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한 존재인 공자 자신이 얘를 조금 더 잘 안다고 해서 인방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강한 자의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 자존과 외부 평가의 갈등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이 현대인들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자신의 역할과 위치와 역할에 맞는 도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지키고 형식보다 본질을 중시하며 도덕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현대인들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신하의 신분임에도 왕이 하늘에 바치는 제사를 사적으로 행하며 예법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행동이고 공자는 이것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권력자나 지도층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비판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업, 정치,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는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마치 왕과 같은 위엄을 갖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이것은 신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도리를 알고 있을 것이며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겉모습만 번지르한 행사나 진정성 없는 행동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기업의 사회공헌, 정치인의 공약, 교육자의 가르침 등에서도 진정한 가치와 도덕성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공자는 태산조차도 도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도덕적 기준과 원칙을 어기는 행동은 결국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법과 윤리를 무시한 행동은 결국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장기적으로 실패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기업인, 교육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도덕적 기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그 가르침은 현대인들한테 권위와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그것이 사적 이익이나 권력에 의해서 왜곡될 때 공동체 전체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리더나 공적 책임을 맡은 사람이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침묵할 때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일깨워주는 것이죠. 태산이 아무리 거룩한 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그 의미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공자의 탄식은 공동체적 가치가 개인의 용기와 책임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공자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이 현대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육자는 학생에게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도덕과 정의, 책임의식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점입니다. 염유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릇된 권력을 방조하는 태도는 교육의 책임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염유처럼 그냥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할 것 같으면은 권력을 방조하는 태도, 이것은 교육의 책임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책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도 옳고 그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덕적 용기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 있어도 그 제도를 올바로 사용하고 지키려는 사람이 없다면 교육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교육의 본질이 가르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름을 아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 있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이고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적 기반인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 집안 사람들이 자꾸 예법을 어기고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월권행위를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공자가 개탄했던 그러한
말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신분을 넘어서 사용할 것 같으면 그것은 권력 남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고, 사실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권력 남용은 법적인, 사법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공자는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1편 6장 예법의 붕괴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공자의 한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